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이 서울 동료 시민들에게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서울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신년인사회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으니까 역시 또 명석하니까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일을 하고 있다. 이 총선 전국에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게 될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은 이제 보름여 만에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국회에 출근을 해서 이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가짜뉴스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이 음모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김어준 유튜브에서 음모론을 제기를 한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총선 국면에서 이 이재명 피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이 개딸들을 보나 뭐로 보나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음모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 국무총리실 발표가 축소 발표를 했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기획한 것이 아니냐. 이 피습에. 기획이 있다면 피습이 있고 난 뒤에 이재명이 헬기로 서울로 이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이 입원 기간을 늘리고 집에서 칩거하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 부상을 좀 부풀리지 않았느냐. 그걸 기획했으면 했지. 지금 단순한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이런 테러를 저지른 것, 피습을 한 것, 누가 봐도 뻔하게 나와 있고 경찰 수사 결과로도 다 나온 것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음모론을 제기를 합니다. 이재명의 말은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법으로도 죽여보고 법으로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한 판사들이 있어서 김명수 사법부 이상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사들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법으로 처벌받는 것, 자신의 개인 비리를 가지고 지금 방탄을 하면서 재판 지연을 해온 것이 이재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재명 주변에는 위증교사가 뭐 흔하게 늘려 있는 게 위증교사입니다. 증거인멸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모두 증거인멸을 했고 위증교사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의 재판에서 위증교사 이재명의 측근들이 모두 관여가 되어 있어서 구속이 됐습니다. 사법방해가 생활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에게 있어서는. 펜으로도 죽여보고 지금 언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은 70% 80%가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이 뭐 피습범은 확신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지만 단순한 피습이다, 단순한 테러다라는 게 지금 모두 드러나 있는데 무슨 이런 또 음모론을 제기를 합니까? 이 민주당의 가짜뉴스는요, 이게 이제 거의 생활이 됐습니다. 사법방해와 가짜뉴스 이 두 가지는 이재명의 생활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로 드러나도. 한동훈이 부산에 가서 1992 셔츠를 입었다. 이 셔츠를 언제 구입했느냐? 한동훈이 대답을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이 지금 부산을 오면서 구입한 것은 아니고 얼마 전에 구입을 한 건데 이게 부산에는 의미가 있다. 롯데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해다. 이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걸 또 트집을 잡아서 저도 참 이 정치권을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취재를 하는데 이 당 대변인이 나서서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산 게 맞느냐, 꽤 오래 전에 산 것 아니냐. 이 지금 셔츠가 나온 게 지난 8월에 나왔다. 이걸 지금 트집을 잡았습니다. 말도 바꿔가면서 가짜뉴스인 겁니다. 참 먼저 이 셔츠를 부산에 오면서 사면 어떻고 오래전에 샀으면 어떻고 뭐 얼마 전에 샀으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1992를 통해서 부산과 소통하고 싶다. 공감하고 싶다. 그게 기획이 또 된 것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외모를 꾸미고 말을 메시지를 가다듬고 모두 기획 아닙니까? 이게 지금 트집 잡을 일입니까? 이게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변인을 통해서 한동훈에게 공격할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기가 차서 한동훈이 이랬다고 합니다. 당에 즉각 대응을 해라. 빨리빨리 대응을 해라. 그래서 사실관계를 교정을 했습니다. 덧붙였어요. 이게 정말 가짜라서 제가 소재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짜뉴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준석 말입니다. 이준석. 그 한동훈 장관이 던킨 그 커피를 들고 내리는 것이, 차에서 내리는 것이 출근길에 그게 기획된 것이고 쇼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의 주장은 한동훈 장관이 집에서 이렇게 출근하는 그 길에는,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는 던킨 이 집이 없다. 커피숍이 없다. 그런데 그날은 호남을 방문했다가 서울역에 들렀다가 나오는 길이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이 커피를 산 것이다. 이제 이렇게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 거짓말이 드러나면 사과를 해야 되고요. 거짓말을 한 사람, 거짓말을 한 번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한 사람은 정치권에서 이제 소멸해야 합니다.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한 사람 말은 믿지 않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의도를 갖고 퍼뜨리는 게 가짜뉴스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커피를 가지고 기획을 하면 그게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커피를 든 모습 출근길에 그걸 좀 보여주고 싶다. 그게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준석은 정신병입니다. 이건 정신병이 아니라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의겸이나 민주당 가짜뉴스는 거의 정신질환 수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재명의 이 태도입니다.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이재명은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경찰이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 국무총리실을 고발하겠다라고 하다가 권익위에서 어제 이재명의 헬기 이송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없었는지 조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정치적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조사하느냐랍니다. 왜 조사하느냐랍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재명 자신이 다 밝히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음모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이 피습을 가지고 총선 국면에서 좀 어떻게 활용해 보려고 이렇게 음모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경찰을 공격하고 모두 공격해야 합니다. 이 정확한 수사, 조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국민들은 묻습니다. 이재명이 피습을 당하고 다친 건 맞는데 정말 얼마만큼 다친 것이냐? 왜 이렇게 병원마다 이야기가 다르고 소방, 경찰 이야기가 다르냐? 이게 전문의들은 3, 4일이면 치료가 거의 된다라고 하는데 왜 이게 보름 가까이 걸려야 되는 것이었느냐? 이 사건은 경찰이 단독 범행이고 모두 정말 단순한 이재명에 대한 감정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사과를 해야 될 일입니다. 헬기 이송에 문제가 있었다면 또 부산대병원을 패싱한 것처럼 비쳤다면 이 부분 사과를 해야 되고요. 또 자신이 그동안 개딸을 이용한 정치 테러, 정치 이런 풍토를 만든 것이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었는지부터 반성을 하면 이 피습의 효과를 조금 노려볼 이 피습의 정치적 효과 조금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리니까 이낙연의 신당이 생긴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호남에서 어제 미디어 토마토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20.5%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 15% 빠졌다라고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20.5% 빠졌습니다. 호남마저 이제 이재명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가짜뉴스를 하니까 외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모든 것이 비정상이 되었다. 정상화시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상과 비정상. 지금 말을 또 이재명이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정상이고 어느 쪽이 비정상인지 국민들 앞에서 정말 한번 심판해 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이 정상인지 지금 한동훈이 정상인지 이미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한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불리하더라도 정확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외모나 내면이나 모두가 이재명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제 원희룡이 한동훈과 같이 가서 개항을에 출마하겠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돌덩이를 치워버리겠다. 전국 어디를 가든 따라가면서 이재명과 맞대결을 펼치겠다. 원희룡답습니다. 신의 한 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희룡이 이기든 지든 원희룡이 굉장히 훌륭한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했습니다. 원희룡 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넘었죠. 이제 원희룡이 검사를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 이제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원희룡이 선거에서 져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당 내에서 당대표 경선이라든지 후보 경선 이런 부분은 졌지만 이 선거에서 원희룡이 진 적이 없습니다. 원희룡은 지지 않습니다. 거기 특히 지금 이낙연 신당까지 나오게 되면 이 3파전이 되면 개항을 해서 원희룡이 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명 지금 죽을 맛입니다. 이게 개항을에 자기가 출마하겠다라고 그 의정 보고서에도 냈고 또 사무실도 확대 이전을 했습니다. 물론 사무실이야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또 그 사무실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지역구를 옮길 것이다. 아니다. 비례대표로 갈 것이다. 불출마할 것이다.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옵니다. 이재명이 답답하기 때문이죠. 이재명이 원희룡과 붙어서 인천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불출마도 하지 않습니다. 불출마할 것 같았으면 이재명이 지금까지 이렇게 방탄으로 끌고 왔겠습니까? 물론 이 공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선으로 물러나는 쇼는 벌일 겁니다. 이 공동 선대위 이런 형태를 통해서 모두 이재명의 말을 잘 듣는,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선대위를 꾸려서 이렇게 외양만 바꿀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솔직하게 개항을에 출마하기 싫습니다. 개항을에 출마하면 선거도 지금 제대로 이끌 수도 없고 원희룡에게도 집니다. 정치적으로 끝장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비례대표로 가자니까 비례대표 선거제도 문제입니다. 이 조금 복잡한데 이 병립형으로 자신은 지금 이재명은 가고 싶고 가야 합니다. 자기가 비례대표로 출마하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사정이 전체가 지금 정의당까지 나서서 무슨 이름도 해괴합니다. 비례대표 연합이라든지 비례연합인가 이런 당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좌파들이 전체가 이 비례의원을 놓고 연합된 이런 당을 만들겠다. 이거 완전 쇼입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이 가짜뉴스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당을 만들어서 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의원을 이 배출하고 난 다음에는 또 쪼개지는 겁니다. 선거용 비례정당,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잡해진 게 있습니다. 이게 정계특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안을 내놓았습니다. 소위 이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병립형, 이재명도 병립형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병립형과 준연동형을 합하자, 이 섞자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준연동형이다라고 하지만 이 비례대표가 47석입니다. 47석 가운데 준연동형이 적용이 된 것은 30석이었습니다. 고무줄 놀이 하듯이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47석 모두를 준연동형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23석, 24석 이렇게 해서 반으로 나눠서 반반 하자. 준연동형, 이 병립형. 이 차이는 준연동형은 조그만한 정당들의 모두 비례대표 의원들을 다 갈라주는 겁니다. 준연동형을 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대규모 정당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할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병리평도 포함시키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절충안을 들고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전체를 병리평으로 되돌리든지 아니면 뭐 협상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준연동형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재명이 아마 병리평이 일부분 있다면 비례대표로 도망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희룡이 꼭 집어서 이재명과 정면 대결을 벌이겠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핑계, 어떤 거짓말을 하면서 비례대표로 도망을 칠 건지 뭐 이재명은 배지는 달아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전에 이 많은 재판들, 이 결심까지가 끝날 것이냐. 선거법 위반 재판은 끝날 겁니다. 아무리 뭐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난리를 쳐도 그래서 이재명은 다음 대선까지는 대선에 출마하지는 못합니다. 이재명으로서는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뭐 2판 4판인 셈이죠. 그래서 비례대표로 옮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병리평이 어느 정도라도 살게 된다면 위성정당으로 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당대표가. 그래서 지역구 출마를 포기는 하고 싶은데 원희룡이 나타나서 한판 붙자라고 하니까 참 이재명으로서는 어려운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 갈수록 이 궁지로 몰리고 있다. 이 자책골입니다. 자신이 계속 이 저지른 그 업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어제 공천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다선 의원들에 대한 감점, 또 자신의 개인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낮은 이 당무평가에서 굉장히 하위를 받은 현역 의원들을 좀 컷오프한다. 뭐 이런 이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소위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죠. 이 기준에 따라서 공천을 하면 이제 불만이 없어질 것이다. 지금 현역 의원들, 특히 다선 의원들, 영남권의 다선 의원들 불만이 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에 대한 감점이 최대 35%까지 감점이 된다.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영남에서 3선, 4선, 5선을 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20%에서 30% 정도 감점이 된다. 경선에서. 그래서 지는 의원이라면 국회의원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못해도 지원을 해주는, 못해도 지지를 해주는 이 영남 지역에서 3선, 4선, 5선을 하면서 20%, 30% 감점이 된다라고 해서 다른 신진 후보에게 진다. 그러면 정치 그만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지역 주민들에게 이 호응,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이젠 그만두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도요. 국회의원 수 50명 줄이자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이게 포퓰리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공약을 내놓으면 그러면 모두 포퓰리즘입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수는 그대로 두더라도 특권을 내려놓는 이런 방안은 어떻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인기를 노린 거라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국민들이 지지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공약을 내면 전부 포퓰리즘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다시 말씀을 돌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은 이 공천에서 물갈이를 하겠다,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선이니까 모두 물러나라, 뭐 희생하라 이게 아닙니다. 다선 정치를 30년, 40년 한 사람이라도 한동훈이 생각하는 개혁 정치에 보조를 맞추겠다, 바뀌겠다, 달라지는 사람, 경쟁력을 갖추는 사람은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좀 흠이 있더라도 또 오래 정치를 해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준다 하더라도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수 있다면, 새로운 정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누구는 안 되고 다선은 안 되고 뭐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이런 기준은 한동훈의 합리성에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